방패 오그리는 스태미나와 막기 효율을 올려 방어에 특화된 빌드입니다. 특수 방어 시 진영 파괴를 제외한 정면의 모든 근접 공격을 막을 수 있으며 완벽한 막기 시 스태미나의 50%를 소모하여 크러셔의 찍기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버티기에 특화된 오그린이며 회피거리가 짧고 공격 속도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완벽한 막기는 패링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며 성공 시 적에게 경직을 줍니다. 잔혹한 가속을 쓰기 때문에 쪼개기와 충격력을 올릴 이유가 없으며 크러셔의 상향으로 핵폭탄으로 한 방에 적들을 처리할 수 없어 강한 경직을 줄 수 있는 고통상자를 주로 사용합니다. 원거리 무기로는 럼블러나 건틀릿을 주로 사용하는데 자극제 주사기나 썩은 갑옷, 그리고 마지막 고비 같은 피해 면역과 경직 저항의 조건들로 앞라인에 압박이 오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즐겨 했으나 스검 이후로 유입이 많이 늘어 근접 공격에 맞아 죽는 팀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갤럼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몽둥이 오그리는 회피와 공격 속도에 특화된 빌드입니다. 완벽한 막기의 성능은 크러셔의 찍기 한 번을 막을 정도로 구려졌지만 회피거리와 안정적인 회피 횟수, 그리고 공격 속도가 늘었습니다. 단순히 많은 타격은 많은 충격력을 주고 빠른 밀치기 시 불안정 디버프와 도발을 걸기 쉽기 때문에 팀원들을 믿을 수 없을 때 독자 생존하기 좋은 빌드입니다. 요즘 홍콩 서버 중국인들은 오그린의 옆에 딱 붙어 있다가 오그린이 피한 찍기를 대신 맞고 죽는 경우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솔직히 일정 수준 이상의 팀원들이 아니라면 타이적으로라도 완벽한 플레이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헤비 스터버를 같이 써서 베테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호드를 시원하게 밀어버릴 수 있어서 작은 육각형 빌드입니다.
하복에서 요즘 유행하는 에비서레이터 빌드입니다. 특수 공격으로 적을 처치 시 다음 타격에 확정 치명타를 넣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순교를 쓰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딜을 보장해 저점이 낮습니다. 또한 데미지를 뽑기 위해 돌진이나 은신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질럿의 최고 장점인 유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에비서레이터 또한 체인류 무기이기 때문에 중장이나 대장들의 보호막을 곧 잘 깹니다. 단점은 너무 무난하다는 것입니다. 은신 해머나 3단검처럼 흉물과 엘리트를 상대로 강력한 한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투검이나 6단검처럼 여러 엘리트를 동시에 드리블하며 잘라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의무의 굴레 패치 때 적들의 체력 상향으로 치명타를 활용한 경감 빌드가 거의 쓰이지 않게 되면서 에비서레이터가 하복 질럿의 정석이 되어버려서 모그린도 뉴비들에게 에비서레이터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은신 해머 빌드입니다. 썩은 갑옷과 자극제 주사기 조건이 겹친 주간 하복일 때 총 피해 저항 80%를 가진 크로서를 뚫기 위해 개발된 빌드로 지금은 흉물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서 그대로 안착되었습니다. 은신 상태에서 딜을 잡으면 한 방에 흉물을 반피 이상으로 깎을 수 있으며 중장과 캡틴들은 쉴드가 까져 있으면 한 방에 잡을 수 있습니다. 주위 호드를 태워주거나 캡틴의 쉴드만 깨주는 등 팀원들의 세세한 보조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이도에서 흉물 딜이 부족하면 다음 트라이에서 조커 카드로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테랑은 플라즈마 빌드입니다. 최근 플라즈마건을 방해하면 팀 전체가 렉이 걸리는 심각한 버그가 있었는데 똥상어가 파악만 하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방해만 하면 팀 전체에 심각한 렉을 유발하지만 하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플라즈마건의 가장 큰 장점은 적들을 시원하게 관통하고 스페셜을 자를 수 있다는 점 및 방해에 대한 페널티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재장전 캔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장점들이 노란 강인도를 가지고 연막을 칠 수 있는 베테랑의 장점과 만나 게임 내 최고의 스페셜 처리 능력과 원거리 처리 능력을 자랑합니다. 예전에는 썩은 갑옷, 자극제 때문에 크락 수류탄을 자주 썼지만 요즘은 스검 감정기를 맞아 스검이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막을 자주 씁니다. 딱히 어려운 점은 없고 스페셜과 원거리 엘리트, 그리고 슈터들을 잘 잘라주면 됩니다.
사이코는 의무의 굴레 패치 이후로 근접 무기의 의미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소울 블레이즈만 조져도 흉물이건 엘리트건 스페셜이건 전부 녹아버리기 때문에 안 죽고 계속해서 지질 수 있는 결투검, 단검, 그리고 알캔슬로 찌르기가 나가는 데이모스가 많이 쓰입니다. 데이모스는 기본 데미지가 높고 알캔슬로 빠른 타격 또한 가능하지만 회피거리가 심하게 짧고 특수공격 시 오토에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말려들기 쉬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염 스태프는 좌클릭으로 레이저와 마울러를 경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천상의 충격을 띄우기 위해서라도 좌클릭을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쉬프트 이후 좌클릭을 반복하면 연속으로 빠르게 나갑니다. 우클릭 또한 게이지를 꽉 채우면 데미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채워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도움은 진입하기 위한 통로나 오그린이 뒤로 빠졌을 때 집중 교전이 예상되는 위치, 스검이 달려들었을 때 사격이 날아올 위치, 베테랑이 맞사격전을 할 때 우위를 정할 수 있는 위치에 깔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맵마다 트리거가 켜져 적들이 스폰되는 위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껴뒀다가 스폰된 적들의 종류를 보고 깔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르비테스는 하복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가끔 일부 숙련된 방장들만 플레이하는 커리어입니다. 의무의 굴레 패치 이후 적들의 체력이 대폭 상향되었지만 본체인 댕댕이의 체급은 그대로라 효용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커리어의 핵심인 댕댕이는 출혈 버그가 고쳐진 데다 AI 지능이 낮아 예전보다 사용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아르비테스는 팀원에게 줄 수 있는 버프가 전무하고 전용 모기의 성능까지 심각하게 나쁩니다. 이 때문에 온갖 버프를 두른 본연의 체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하복 난이도에서는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르비테스에게도 확실한 장점은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신체 스펙입니다. 높은 강인도 피해 저항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으며 아무리 강력한 공격을 맞아도 체력 피해는 최대 50을 넘지 않습니다. 수지품으로 가스 저항을 정보 맞추면 폭스가스를 마셔도 체력이 일씩 빠지는 수준에 그치고 흉물을 상대로는 추가 저항과 데미지 버프 30%까지 붙습니다. 낮은 단계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커리어지만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전용 능력의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교정자나 눈시오 같은 커리어 스킬조차 저열한 성능에 비해 이동 속도가 저하되거나 범위가 너무 작은 등 제약이 심해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낮춰 금빛 소용돌이 난이도까지 본다면 실수를 하더라도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막 게임에 입문한 뉴비분들이 기본기를 익히기에 이보다 더 좋은 커리어는 없습니다. 하복 입문 전 생존력을 바탕으로 게임 패턴을 익히고 싶으시다면 아르비테스를 추천드립니다. 오그린을 구독해두면 다양한 워해머 게임 영상과 다음 영상 주제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펀치맨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